비트코인이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을 준비해본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다시 한번 68,000달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67,917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68,000달러의 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면 더욱더 높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은 2,620달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알트들이 약간 움찔하고 있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닥 나쁘지는 않은 상황.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엄청난 자금 또다시 흘러 들어왔습니다. 5억 달러에 이어서 어제는 3억 7,300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해 갔습니다. 이 중에 블랙록에서만 2억 9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양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코언트의 쭈경 대표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고래들의 지갑은 현재 비트코인을 무려 197만 개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지갑들의 평균 코인 보관 기간은 155일 미만이며 각각 무려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 이들의 비트코인 잔액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813%나 급증하면서 전체 공급량의 9.3%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언제 매도를 하느냐 혹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고래들. 자, 한편 비트 가격이 오르자 단타자들은 수익 실현하기에 바쁘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저항 자리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는 자리이긴 합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단기 보유 주소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 보유했었던 주소들은 지난 14일 바이낸스에 7,127개 비트를 보내면서 달콤한 수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비트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아래에서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비트를 매입하게 되겠죠.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테슬라가 남은 비트코인들 개수로는 무려 11,509개가 되는데요. 이거를 움직여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팔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목적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내부 조정인지 매도 의도인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만약에 설사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영향은 독일 정부의 절반보다 약간 높을 것이다. 왜냐? 물량이 딱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라고 주기영 대표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상황에서 비트를 팔까요? 오히려 조정 나오게 된다면 추멸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는 아직까지 비트 이동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비트를 이체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CME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마지막으로 이 정도 급증세를 보였었던 것은 2023년 6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었던 그 시기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자, 과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JP모건 금융 양아치들도 나서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2025년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했는데, 야, 얘네가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한 근거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모건 스탠리와 같은 전통적인 자문사들이 최근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라고 추천할 수 있게 된 점, 독일 정부나 마운트 곡수 제네시스 파산과 관련된 악재 해소,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상승 또한 내년에 FTX 파산 채권자들이 돈을 받게 되면 그 현금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떡상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전세계 투자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에 대비해가지고 금과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 또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대선이 다가오자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적 기관들은 금과 비트코인을 이 추세에
수혜자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혜자는 비트뿐,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이더리움을 또 한 대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불쌍한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크립토 랜드 분석가 광이 통하죠. M2 머니 스플라이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전고를 뚫고 쭉쭉 올라가고 있다. 비트도 그동안에 같은 흐름, 커플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도 힘을 받지 않겠느냐.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재 사이클 움직임이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비교하는 차트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청록색이 현재 사이클, 노란색이 2017년도, 그리고 주황색이 2021년도 사이클인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조만간에 본격적인 상승장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아직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현물 ETF에 그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에서의 수요는 낮은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유명 분석가라고 볼 수는 없는 일반 트위터 사용자들과의 논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최근에 $10,000빵 내기가 올렸습니다. $10,000빵 내기가 두 번 걸렸는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죠. 블런츠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봤을 때 엘리엇 파동 5파 완성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기 전에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62,500달러 선까지 조정을 한번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 이후에 여러가지 설전이 벌어지자 블런츠가 제안하기를 불만 있으면은 나랑 $10,000빵 한번 하던가 라고 하자 여기 있는 미치 이스트우드라는 팔로워가 729명, 블런츠는 28만 3천명,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다윗과 고질라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 $10,000빵 한번 가져라고 하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62,500달러까지 먼저 가게 된다. 그러면은 블런츠의 승리. 그렇게 하지 않고 7만 달러까지 가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미치 이스트우드가 $10,000를 따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내기가 또 있었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조정을 주장했었던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 비슷한 내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1,000달러까지 먼저 가게 된다라면은 크레더블 크립토가 $10,000를 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71,000달러까지 먼저 가게 된다. 그러면은 소규모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는 임플라이드 볼레탈리티라는 이 분석가가 $10,000를 따게 된다라고 합니다. $10,000빵.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에 각각 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누가 돈을 따게 될 것인지. 참고로 크레더블 크립토의 팔로워 숫자는 41만 7천명. 여기에 있는 임플라이드 볼레탈리티 같은 경우는 2,8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다윗과 이번엔 용가리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는 먼저 쏘게 될까요? 조정을 받게 될까요?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만약에 비트가 68,250달러를 뚫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 전고까지 저항이 없다. 쭉쭉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엘리지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지금 수평 저항뿐만 아니라 추세 저항까지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뚫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임을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다가 더 높은 저점과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위에서 축적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이야기를 했었고 에드 NL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현재 저항을 뚫고 74,000달러까지 직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놨었고 반대로 로만, 조정 매니아 로만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상에서 1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비트와 반대로 간다라는 USD 테더 시총에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66,000달러 혹은 64,000달러까지도 한번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는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쉬었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달릴 것인가. 좀 많이 올랐으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은 알트코인 투자자들 알트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비트 도미넌스는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58.8%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벤자민 코인 분석가는 도미넌스가 60%까지 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60에서 64% 사이에 강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이 자리까지 한번 쐈다가 이 자리부터 드디어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알트코인들에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토탈2,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 역시 지금 저항에 맞닿아 있는데 이거를 뚫고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뚫지 못하면은 당연히 하락이 나오게 되겠지만 뚫을 수만 있다라면 알트코인들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 모아가지고 해당 저항을 한 방에 확 뚫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려면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여전히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이더리움. 어제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1270만 달러. 블랙락에서는 유출 및 유입이 없었고요. 이어서는 무로 분석가 팬텀이 조만간에 한 방 쏠 수 있지 않겠느냐. RSI는 저항을 뚫어가고 있는데 쏴가지고 85센트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LG 분석가는 티아 차트를 보면서 지금부터 만약에 좀 중요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현물로 매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세이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은 추세 맞은 다음에 더 높은 저점 기록 후에 추가적인 축적 그리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텔레그램의 톤, 엑셀라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톤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68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본 플랫폼으로 엑셀라를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 다시 한번 도지 가지고 장난질을 시도했는데요. 약발이 먹히면서 도지가 상승을 하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도널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 담당자로 임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부서의 약자가 도지랑 똑같답니다. 그래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80%를 잘랐다라고 하죠. 얘네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직원들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면 쓸모없는 미국 정부 관료들 대가리를 다 잘라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도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많이 나아졌죠. 같은 효과를 기대를 해보고, 다음으로는 패치 AI가 200만 개의 코인을 바이낸스로 입금을 시켰다. 야,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상승장 들어가야 되는데 물량을 던지면은 어쩌자는 것인지. 다음으로는 최근에 타오 상승으로 재미를 봤었던 그레이스케일. 그들의 펀드 중에 라지캡 펀드라고 있죠. 여러가지 비트를 비롯해가지고 암호화폐들을 포함시킨 그 펀드를 ETF로 바꾸겠다. 좀 바꿔달라라면서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비트와 이더 현물 ETF만 나와 있을 뿐이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SEC가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해당 요청을 들어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3월은 암호화폐 업계를 부글부글 끓게 했었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암호화폐 자본이득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6%에서 42%. 야, 42%를 뜯어가면 뭐 먹고 살으라고. 이탈리아 정부는 말하기를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가계와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들이 살림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거덜낸 것을 투자자들로부터 빨대를 꼽아가지고 뺏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 같은 경우도 자본이득세를 20에서 39%로 인상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무능한 정부들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어서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솔 헤이즈가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해 가지고 한글로 블로그 내용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마일스트롬 뉴스레터도 한국어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무슨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한국 사람들 선동이라도 한번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K밈코인 페페불닭이라는 것이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냥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살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간에 해당 코인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사전 판매에서 120만 달러를 돌파, 자동 스테이킹 보상 5배 보상 정책 등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성공한 꼬라지를 못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패스. 여러분들께서는 뭐 짧게 먹고 빠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꼭 광주댓 부탁을 드립니다.